저는 바람둥이가 아닙니다. 평생 한 여자만 사랑했고 결혼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람을 피운 적이 없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낯선 여자와 침대에서 눈을 뜨게 됐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침 7시 부산의 한 호텔 제 옆에는 완전히 벗은 채로 잠들어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아닌 완전히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53살 기러기 아빠의 타락기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정확히 2년 전부터 저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해외로 떠나고 저 혼자 한국에 남겨진 채 매일 밤 텅 빈 집에 돌아와 혼자 술잔을 기울이는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여자라고는 편의점 알바생한테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게 전부인 메마른 일상 침대에 누워서도 혼자, 식사도 혼자, 모든 게 혼자였습니다. 남자로서의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졌고 아내와의 통화는 의무감으로만 이어가는 형식적인 안부 묻기. 딸아이는 점점 저를 멀어져 가고 이런 삶이 과연 살 가치가 있는 건가 자주 회의했어요. 그런 제가 어젯밤 술에 취해 무슨 짓을 저질렀을까요? 눈을 뜬 순간 옆에 누워있던 여인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동시에 2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로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나체였습니다. 이불 밖으로 드러난 어깨와 등선이 새벽빛에 황금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이 베개 위로 부채꼴처럼 퍼져 있었어요. 2년 동안 여자의 몸을 본 적이 없던 제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죄책감과 흥분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이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상황이 전혀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2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로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53살이에요. 2년째 기러기 아빠로 혼자 살고 있죠. 가족은 해외에 있고 저는 한국에서 홀로 지내며 회사와 집만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여자라고는 편의점 알바생이나 회사 동료들 뿐인 메마른 삶이었습니다. 그런 제 옆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나체로 누워있다니.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어요. 2년 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의 온기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모든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남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젯밤 제가 뭘 했을까요? 이 아름다운 여인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바닥에 흩어진 옷들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와이셔츠, 그녀의 원피스, 그리고 속옷까지. 이때 그녀가 몸을 뒤척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완전히 낯선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묘하게 친숙한 느낌이 드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큰 눈매에 도톰한 입술, 성숙한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매력이 있었어요. 당황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런데 그녀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목말라 죽을 뻔했거든요. 그 한마디에 온몸에 전기가 흘렀습니다. 목말라 죽을 뻔했다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저 역시 똑같은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2년째 혼자 살며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생활 외로움에 익숙해졌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하루하루 사막처럼 메말라가고 있었다. 아내와는 의무감으로만 통화를 이어갔고 딸아이와도 점점 벽이 높아지고 있었다. 그녀 역시 3년째 별거 중이라고 했다. 마치 내 영혼을 그대로 비춰놓은 거울 같았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처음 만난 사람과의 침묵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수연은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며 내게 시선을 주었고 그 순간 어쩐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연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젠 제가 안아드릴 차례 같아요. 그 한마디에 지난 2년간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모든 감정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내 뺨을 스쳤을 때 사막 같은 가슴 속에 오아시스가 솟아나듯 뜨거운 무언가가 퍼져나갔다. 수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리며 나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오래된 갈증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혹시 기억 안 나시죠? 조심스러운 그녀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어젯밤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어요. 술에 많이 취했었거든요. 내 대답에 그녀는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은 가볍지 않았다. 어쩐지 깊은 우물 같은 슬픔이 묻어나는 미소였다. 괜찮아요. 저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순간 같았어요.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았다. 마치 내 안의 모든 갈증을 꿰뚫어 본 것 같았기 때문이다. 조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하게도 불안이나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낯선 호텔방이 아닌 오래된 애인의 침실처럼 편안했다. 그녀는 이불을 당겨 가슴께까지 덮고는 조용히 내게 물었다. 가끔 너무 외로워서 질식할 것 같은 적 없으셨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지고 있었다. 저도 그래요. 변호사라는 직업 덕분에 겉으로는 당당해 보일지 몰라도 집에 돌아오면 그 넓은 공간이 관 같았어요.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잠자리에 드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는 고문처럼 느껴졌어요. 그녀의 고백은 내 가슴을 세차게 후려쳤다. 나 역시 털어놓았다. 2년째 기러기 아빠로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은 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홀로 남아 살고 있죠.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 일에 몰두하면 시간이 빨리 갈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텅 비어가는 건 내 안의 영혼이더군요. 집에 돌아가 어둠 속에 앉아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싶은 생각에 숨이 막혀요. 내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래서였을까요? 어젯밤 당신이 제 손을 잡았을 때 너무 따뜻해서 울 뻔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을 느꼈거든요. 그녀는 내 손등 위에 조용히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그 순간 단순한 접촉이 아닌 오래된 갈증이 해소되는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잠시 후 그녀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내게 몸을 더 가까이 했다. 이제는 제가 안아드릴 차례 같아요. 그녀의 말은 마치 고백 같았다. 단순히 남녀의 육체적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겠다는 약속처럼 들렸다. 그녀의 손길이 내 뺨을 스쳤다.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내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누군가의 손길이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나는 잊고 살고 있었다. 우리는 말 없이 서로를 안았다. 격렬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느린 호흡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쓰다듬듯 포옹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샴푸 향이 났다. 그 향기에 오래된 공허가 녹아내렸다. 당신 덕분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아내 여자가 깨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녀를 더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저 역시 잊고 있던 남자로서의 본능을 되찾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말을 잃은 채 서로의 체온에 기댔다. 이상하게도 낯선 여인과의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오늘도 계속 함께였던 연인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때 깨달았다. 우리가 찾고 있던 건 화려한 성공도 거창한 드라마도 아니었다. 단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기대고 싶었던 마음, 그 갈증을 채워줄 단 한 사람의 온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더 밝아졌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멈춰선 듯 고요했고 나와 수연의 가슴 속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시간이 태어나기 시작했다. 호텔 체크아웃을 마친 시각은 오전 10시쯤이었다. 나와 수연은 자연스레 함께 로비를 나섰다. 전날 과음으로 무겁던 머리도 그녀와 눈을 마주친 순간부터는 맑은 샘물처럼 깨끗해진 듯 했다. 오늘 하루 그냥 같이 있어요. 저녁 비행기로 돌아가면 되니까. 수연의 제안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내 가슴을 뒤흔들었다. 단 하루 12시간뿐이지만 그 시간만이라도 진짜 연인처럼 지내자는 말이었다. 나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호텔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가 돼지국밥을 시켰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 앞에서 수연이 숟가락을 들더니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침부터 너무 격렬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배가 고파 죽겠네요. 순간 얼굴이 불타오르듯 붉어졌지만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 웃음은 긴장과 낯설음을 모두 녹여주었다. 그녀가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은 그냥 평범한 일상 같았지만 내겐 너무도 특별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해운대 해변으로 향했다. 바다는 청옥처럼 푸르고 넓게 펼쳐져 있었고 초가을 햇살이 파도 위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수연이 내 팔짱을 슬며시 끼었다. 바다를 보니 마음이 시원해져요. 답답했던 게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닷바람처럼 부드러웠다. 나 역시 같은 기분이었다. 2년 동안 혼자 걸었던 길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자유와 따스함이 내 가슴을 가득 채웠다.
우리는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다. 파도 소리가 발밑에서 노래하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잊고 있던 감정을 떠올렸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구나. 점심은 바닷가 근처 회센터에서 먹기로 했다. 창밖으로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서 싱싱한 회가 상위에 올랐다. 수연은 젓가락을 들고 바다 쪽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걸까? 성공했다고 하지만 정작 여자로서는 사막처럼 메말라가고 있었어요. 그 말에 나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다. 그녀의 말은 내 안의 고민과 정확히 겹쳤기 때문이다. 저도 비슷합니다. 회사와 집을 오가며 뭔가 큰 걸 얻은 줄 알았는데 결국 잃어버린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남자로서의 본능도 가족과의 온기도. 수연은 내 말을 듣더니 쓸쓸하게 웃었다. 오늘 같은 하루, 이게 진짜 삶 아닐까요? 이렇게 뜨겁게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하루 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히 바닷가에서 함께 식사하는 이 시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만감을 주고 있었다. 식사 후 우리는 용두산 공원으로 향했다. 부산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서니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아련하게 들려왔다. 수연이 내 어깨에 살며시 기대며 말했다.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햇살이 반짝였지만 그 속엔 깊은 아쉬움도 담겨 있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싶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부산 시내를 내려다봤다. 가을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 순간이 영원히 멈춰버렸으면 하는 간절함이 들었다. 오후 4시쯤 우리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차를 마셨다.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창밖으로는 해질 무렵의 황금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연락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추억으로 남겨둘까요? 그녀의 질문은 내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마음으로는 계속 보고 싶지만 현실은 복잡하잖아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대로 남겨두죠. 오늘 하루만큼은 완벽하게 간직하고 싶으니까요. 그 순간 우리는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았다. 어쩌면 더 이어갈 수 있는 인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방식은 이 하루를 가장 아름답게 지키는 것이었다. 창밖 하늘은 노을처럼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라는 선물 같은 시간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 시간은 잔인하게도 흘러가고 있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신 뒤에도 우리는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창밖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이 마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다. 이렇게 빨리 저녁이 될 줄 몰랐어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 목소리 속에는 아쉬움이 깊게 배어 있었다. 나 역시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오늘 하루가 마치 한 달처럼 길게 느껴졌는데 동시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지 않기로 했다. 더 길게 늘어놓는 순간 이별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 조용히 공항으로 향하기로 했다. 택시에 오른 우리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네온사인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부산 도심은 분주히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시간은 정지해 있었다. 수연이 내 손을 꼭 잡았다. 12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 몰랐어요. 더 함께하고 싶은데 이게 최선이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오늘을 추억으로 남기는 게 어쩌면 서로를 지키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계속 이어가면 복잡해지고 결국 상처로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쉬움이 가득했다. 맞아요. 그래서 더 아픈가 봐요. 오늘 하루가 너무 완벽해서 계속 갖고 싶어지거든요. 공항에 도착하자 저녁 6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택시에서 내린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 서 있었다. 공항의 밝은 불빛과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사이에서 우리는 마치 세상과 동떨어진 듯한 섬 같았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자 수연이 나를 꼭 안았다. 그녀의 체온이 온몸에 스며들었다. 오늘 하루 평생 간직할 거예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내 귀에 파고들었다 순간 나도 울컥해져서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오늘 하루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하루로 기억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도 주변의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심장 소리와 따뜻한 체온만이 존재했다.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녀는 한 걸음 물러나 내 손을 잡고 눈을 마주쳤다. 행복하세요. 저 없이도. 그 말은 마치 유언처럼 가슴에 남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놓기 싫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수연 씨도요. 어디에 있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탑승구 앞에서 마지막 포옹을 나눈 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 뒷모습은 유난히 작고 외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단단했다. 나는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그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곧 이어진 방송. 부산발 서울행 비행기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에 현실이 밀려왔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실감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저녁 하늘은 이미 어둠에 잠기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공허함 속에 따뜻한 불빛 같은 것이 남아 있었다. 그녀와 함께한 12시간은 끝났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분명히 살아있음을 느꼈다. 기러기 아빠로 지내며 잊고 있던 감정들, 남자로서의 본능,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모두 되찾은 듯 했다. 저녁 9시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오늘 하루는 내 인생이 준 선물이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앞으로도 내 가슴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수연이라는 여인과 함께 나눈 단 하루의 기적처럼 완벽했던 시간. 그것은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다. 기차는 어둠 속을 달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오히려 밝아지고 있었다. 수연의 체온이, 그녀의 향기가, 그녀와 나는 모든 순간이 내 안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날 밤 혼자인 집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수연과 함께한 하루가 내 안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다. 언젠가 다시 누군가와 이런 순간을 나눌 수 있을까? 그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했다. 오늘 하루 나는 진짜로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다.